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히 발생되는 담석증. 70대 고령의 이 여성 환자는 염증으로 인해 고여있는 담즙을 몸 밖으로 빼내는 수술이 진행 중이다. 급성 담낭염 정체를 호소한 73세 여자입니다.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완료한 상태였고 심부정맥 부전증이 있어서 항응고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병을 안정화시키고 난다고 시간을 끌고 혹은 어떤 분들은 아팠다가 나았다가 또 오래 있다가 다시 아파보는 분이 있거든요. 염증이 반복되면 주변 조직하고 딱딱한 염증 조직이 박리가 안 되는 수가 있어서 한번 아파서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된 분은 가능한 빠른 시일에 수술하면 복강경으로 수술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복 후 담낭을 제거했던 과거의 수술과 달리 요즘은 복부에 작은 구멍을 낸 뒤 내시경을 활용해 담낭을 제거한다. 기존의 수술에 비해 환자의 부담이 적고 상처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다. 배를 개복해서 수술하면 호흡 능력이 반쯤 떨어져 버립니다. 아마 복강경 수술로 작은 상처로 수술하게 되면 하루 이틀 만에 또 회복되고 식사도 하고 퇴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령, 기타 다른 병력이 있는 분들 가능하면 복강경 수술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치료하여야 됩니다. 담낭담석의 정상은 무정상, 정상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정상이 없는 경우는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정상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정상이 없는 경우라도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담석이 아주 큰 경우나 용종과 같이 있는 경우나 담낭벽에 석회화가 진행된 경우나 최담관 함유기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의사가 담도 촬영술을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견되면 수술을 하는 걸 권합니다. 담낭암 발생 확률이 30%까지 됩니다. 정상이 있는 경우도 이제 수술하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제한된 경우, 제한적으로 작은 담석, 크기가 6mm 이하거나 콜레스테롤 담석인기로 확진이 된 경우나 담낭 기능이 정상인 경우는 약물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네. 담석의 기본적인 치료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고요. 여러 가지 비슷한 수술들을 비침습 수술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일공으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도 시행할 수 있고 로봇 단일공 복강경 담낭 절제술도 시행할 수 있고 복강경 수술이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이 개복 담낭 절제술도 하기도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왼쪽처럼 사람이 서서 텔레비 화면을 보고 수술을 진행하고 복부에 기구들이 설치된 장면입니다. 실제 제가 수술하는 장면이고 태블릿 화면을 보고 갖고 안에 투관침이 꼽혀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끝난 장면입니다.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첫 번째는 통증이 적답니다. 두 번째는 수술 상처가 적다. 조기 퇴원이 가능하다. 빠른 사회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작다.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은 노인 환자가 많습니다. 수술 후에 사망률이 감소한 것입니다. 네, 이런 치료법으로 담낭을 떼어나고 나면요. 돌이 앞으로 쌓일 공간이 없는 거니까 돌 쌓일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담낭 절제술만 했는 환자들 기준으로 보면 평생을 관찰해 보면 나이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일반인보다 더 많은 퍼센터지로 담도에도 담석이 발견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담석이 생기는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상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담도에도 담석이 더 잘 생길 걸로 생각이 되어서 수술하고 난 다음 1년 후에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권합니다. 괜찮으면 2년마다 한번 받는 걸 권합니다. 제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담석은 오늘부터 생기기 시작하면 내일 모레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에 따라 생기고 한 2년쯤 지나야지 증상이 있든지 검사에서 발견될 정도의 크기가 큰 담석이 생성될 걸로 생각되어서 수술 받더라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 받는 것을 권합니다. 주로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담석.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의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조민석 씨도 그중 한 명이다.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또 위가 또 경련 비슷하게 통증을 못 견뎌서 동네에 있는 그냥 이제 응급실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한 3번, 4번 정도, 한 석 달, 넉 달을 그렇게 다녔는데 나중에는 황달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십시오. 몇 달 전부터 찾아온 소화불량과 복부 통증.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민석 씨는 결국 응급실 신세까지 지게 됐다. 진단은 담석으로 인한 급성 췌장염. 그 원인은 평소 식습관에 있었다. 식사를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고 이제 일하다가 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또 그냥 한 끼 건너뛰고 좀 불규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고기, 술 뭐 그렇게 주로 했던 것 같고. 담석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짜고 기름진 식습관.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면 담낭, 즉 쓸개의 찌꺼기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담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담낭의 담석은 기본 치료가 담낭을 제거해서 치료가 다 된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담즙이 흘러내려오는 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담도나 간내 담도에 담석이 생길 확률이 일반인보다 좀 높다고 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는 없지만 주기적인 검진을 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균형 잡힌 식단,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이 노폐물 찌꺼기는 간을 통해서 담즙으로 배설됩니다. 담즙 안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담석이 생기거든요. 비만하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아침을 일단은 퇴원하고부터 챙겨 먹기 시작했고 저녁도 이제 일체 회식을 안 하고 제가 그동안 몸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 뭐 전문기 능사는 아니다는 거라. 저도 아이가 있고 하니까 더 이제 가장으로서 하려면 또 몸도 더 챙겨야 된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담석은 제거 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 이날은 환자의 치료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 담석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53세 남자 환자로 담낭 담석과 왼쪽 간 담도가 늘어난 소견으로 치료 계획을 고민 중에 환자가 담도 담석에 증상이 나타나서 내과에 입원해서 내시경으로 담도 담석을 제거했습니다. 왼쪽 간에 있는 담석은 내시경으로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간 말단부에 담석이 박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복잡하고 섬세하게 모여있는 장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담석. 진단 과정에서부터 협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외과와 내과 그리고 영상의학과 등 분야별 전문 의료진들이 모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게 된다. 담도로 이제 돌이 내려오게 된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내과적으로는 ERCP라고 하는 측시경, 내시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담석을 제거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내시경 수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다 쉽게 또 환자의 안전성을 높여서 우리가 이제 담도 결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영상의학과와 그리고 담도 쪽에 수술하시는 외과 선생님들과의 협진을 통해서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가 어떤 건지, 가장 안전한 치료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해서 유익한 되는 치료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질환이든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한 법. 내 몸속에서 만들어진 돌은 간 기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방치하게 되면 암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30년 외과 전문의로 활동 중인 윤성수 교수.
개개인별 맞춤형 치료법을 통해 수술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계속 담낭을 놔둔 경우는 담석이 계속 생겨서 넘어가서 또 담석이 자주 재발할 것으로 생각돼서 담낭 절제술을 하기로 결론을 내었고요. 왼쪽 간 위에 있는 담석은 말단부에 박혀 있지만 콜레스테롤 담석으로 추정이 됩니다. 담석 용해제를 쓰면서 1, 2년 정도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치료를 논의할까로 결론을 내었습니다.